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1시 7분입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자, 월봉을 보면요. 정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죠? 달러부터 볼까요? 달러. 자, 달러를 확대해서 보면 이 정도 가격에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의 고점이 여기죠. 그 다음에 지지는 여기에 있어요. 자, 속된 말로, 예? 속된 말로 1구간이에요. 이번 달은 1구간이기 때문에 저가를 깨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 저가를 깨든 말든 상관없고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저가를 깨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이것도 잠깐만요. 이거를 풀어서 잠깐만요. 이따가 볼게요. 금세 끝나니까 기다려 보세요. 자,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그려보고요. 자, 됐죠? 이제 캡처를 뜨겠습니다. 다 됐으니까. 제 펜 어디 갔지? 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기가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인데 고가는 0이고 저가는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가는 의미가 없죠. 저가는 깨든 안 깨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지난달에 저점을 깨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가는 이번 달에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고가를 봐요. 그러면 고가는 지난달에 고가를 넘어야 들리죠. 여기 4384.xx를 넘어야만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저기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그런데 못 넘었죠. 그래서 고가 투자 심리도는 지금도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뭘 만들었냐? 윗꼬리를 만들었죠. 윗꼬리. 예, 윗꼬리를 만들었어요. 지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3,160불 정도에. 그런데 그 3,160불에 있는 지지는 지난달 저가보다도 낮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면 신저가를 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지금 상태라면 신저가를 내는 편이 더 나은 거죠. 예. 만약에
다음 달에 상승하려면 지금 한 7,800 정도, 아니 3,800 정도에서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3,800 정도에서 누르는 거니까 종가가 3,800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렇게 끝났어. 그럼 윗꼬리는 이만해? 예. 그럼 아랫꼬리는요? 지금 아랫꼬리 요만한 거예요. 이 아랫꼬리를 가지고 다음 달에 이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막 움직이다가 끝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지켜져요? 요만큼 가지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이거 가지고는. 왜? 지지가 여기 있거든. 3,600 정도에.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2월 달에 1월 달에 저가를 깨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3월 달이 문제거든. 3월 달에는 둘 다 1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1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2월 달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3월 달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2월 달에 1월 달에 저가를 붕괴한다는 거는 2월 달에 매매 기회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3월 달까지의 매매 기회가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2월 달에는 1월 달의 저가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의 역할은 오른다가 아니라 저가를 깨줄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1월 달의 봉의 역할은 상승이 아니라 시잘데기 없이 상승할 필요가 없이 2월 달에 잘 상승할 수 있게 1월 달에 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2월 달에 잘 상승하려면 고가를 높이기 좋고 저가는 깨지기 어렵게 그리고 양봉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1구간에서 상승을 아니지 이제 0구간이 되는 거니까 상승을 하기 유리하게 하려면 저가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저가를 지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다음 달이 돼도 저항은 내려온다고요. 이건 코스피랑 구조가 똑같아.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면 그 뒤에 4개 봉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지금 두 번째라고요. 앞으로 2개가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가가 시작하는 순간 저항이 내려와요. 누를 거예요. 누를 거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형태로 봉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장대 양봉의 형태로 봉 그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위에 저항이 없어야 장대 양봉으로 날아가는데 지금은 위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 장대 양봉을 못 그린다면 뭘 그려야 돼요?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의 1월봉은 아랫꼬리를 가지고 있는 양봉을 그려야 다음 달에 위에서 저항이 찍어 눌러도 밑으로 조정하면서 지지까지 내려오게 될 때 그 지지의 위치가 이번 달 저가보다 높아야 하죠. 왜? 무조건 저가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봉이 난다는 전제하에 아랫꼬리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아랫꼬리가 왜? 저항이 시작되는 지점이 시가이기 때문에 고작해야 양봉을 만든다고 해도 장대 양봉의 형태가 아니라 윗꼬리를 포함하고 있는 양봉을 그릴 수밖에 없을 테니 결국에 양봉의 크기가 크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양봉의 크기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를 다음 봉에서 방어하려면 이번 봉의 아랫꼬리가 충분히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봉 입장에서 보면 아랫꼬리 필요해요. 이 월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랫꼬리가 필요하다고 상승을 하려면. 근데 여러분은 가상화폐를 들고 있으니까 내리면 욕이 나오죠. 어쩔 수 없잖아요. 내리는데 손실이 계속 증가하는데 욕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욕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상승하려면 아랫꼬리를 그려줘야 돼요.
아래 꼬리를 꼭 그려줘야 돼. 그래야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저점을 깨지 않고요.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월 달에 1구간이기 때문에 3월 달에도 2월 달에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 꼬리가 계속 필요해요. 왜? 1월, 2월, 3월, 4월까지 아니다. 3월까지는 저항이 계속 발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그런 게 없겠지만 3월 달까지는 저항이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기는 어려운 형태이니 아래 꼬리로 계속 방어를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횡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양봉을 그려가면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래 꼬리가 꼭 필요합니다. 상승을 하려면. 문제는 아래 꼬리 그리다가 끝나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아래 꼬리가 필요하다고 했지 아래 꼬리를 그리다가 그대로 마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3160불까지 내려가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돼요.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다음 달은 훨씬 더 내리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신규 매수자는 관찰을 하셔야 돼요. 신규 매수자는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요. 계속 내리고 있지만 저는 하방 포지션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신규로 마진을 통해서 아래를 보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문제는 상승으로 회전되는 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상승으로 턴하는 시점이 어느 기간에 어느 가격대에서 올 거냐는 걸 관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상승에 유리하게 봉을 그리는지 하락에 유리하게 봉을 그리는지를 계속 관찰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재는 아래 꼬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떠야 돼요. 호재는. 그러니까 지금 뭐 월 초에 뭔가 계속 안 떨어지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오를 거면 먼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호재가 뜨면 밑에서 충분히 담았잖아요. 밑에서 충분히 담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릴 만한 원동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과 같이 아래로 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저항만 들고 있는 거는 올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신기한 거죠. 지난 달에 이야기할 때 월봉이 양봉이 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월봉이 음봉이 나면서 종가 위치에 저항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되돌림이 오긴 왔지만 반등이 오긴 왔지만 결국에는 그걸 다 토해내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거는 주봉이 월봉을 상승으로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봉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에 월봉은 상승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월봉하고 주봉하고 서로 방향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지난달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일부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래 꼬리가 그냥 필요해요. 아래 꼬리가. 자,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가 1구간이에요. 고가도 1, 저가도 1. 그래서 만약에 내릴 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에 연봉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월봉의 힘에 의해 주가를 내릴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격을 내릴 생각이 있다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고가를 못 넘게 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저가를 깨게 만들어야 저가 투자 심도랑 고가 투자 심도가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용해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가 유일하니까 아마 내린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4228까지 다시 못 가면 어쨌든
고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니까 이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을 다시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봉상 매수세도 죽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안 올리겠죠. 지금 남은 시간이 내일 9시까지 한 10시간, 9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그 9시간 반 동안 그 시간 안에 제가 하락을 만들어가는 세력이라면 안 올려요. 안 올릴 거라고요. 왜? 이번 주 저점을 다시 깨야 되거든. 올리더라도 이번 주 저점을 깨고 올릴 거예요.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번 주에 저점을 먼저 깨고 올린다고요. 그러면 매수세가 죽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되죠. 그리고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다시 넘지 못하면 그냥 윗꼬리를 다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 이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오늘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횡보하던가 아니면 쬐끔 올리던가 아니면 종가 저가를 끝내던가.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P4 저항이 있는데 지금 계속 놀고 있잖아요. 올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멀어지면 주봉의 저점을 다시 깨기 어렵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주봉의 저점을 다시 깨기 어렵고 지금 상태의 월봉의 저가로는 다음 달에 이 저가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모양새라서 월봉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봉의 저가보다 훨씬 낮은 저가를 요구할 것 같아요. 오르더라 하더라도. 오르고 싶다면 지금 저가보다는 훨씬 더 낮은 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는 다음 주에 붕괴되는 게 필요한 거죠. 올리더라도. 그래서 제가 메이저라면 오늘 일봉에서는 올릴 생각 없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올리지 않으면 내일 T5 저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에 T5 저항을 통해서 일단 밑으로 눌러서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는 것부터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 시초가는 T5 지지, 주봉상 T5 지지에서 시작할 거라서 결국에는 주봉의 지지랑 일봉의 저항이랑 싸우는 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봉이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주봉이 들었다가 어느 정도 되돌림이 온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에다가 손절을 걸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번 주에 저가에다 손절을 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가를 다시 깬다는 거는 결국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는 상승에 배팅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에다가 스탑 로스를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패스를 하시고 난 뒤에 다음 주 시초가를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은 아직도 어쨌든 지지가 살아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월봉이 지금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3,800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요. 100달러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기대 수익은 100달러고 밑으로 떨어지면 3,160이니까 얼마냐? 500달러? 540달러 정도는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 수 있는 건 100달러고 이룰 수 있는 건 540달러니까 저라면 이런 거래 조건에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자, 원화 똑같죠? 동일합니다. 별 얘기 할 거 없고요. 이더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양봉이 뜨면 시가 아래가 매수다. 이건 기억하시잖아요. 저 위에 올라갔을 때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상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P3 저항 위에서 놀다가 저항만 맞고 떨어진 상태예요. 아직 지지를 안 찍었어요. 원화 원화도 동일하죠. 아직 지지까지 안 왔고, 예, 지지는 여기 있잖아요. 12만 7천 원대 있고 시가도 12만 8천 원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냥 올봉은 저항 맞고 떨어진 상태고요. 아직 지지까지는 못 온 거죠. 리플 지금 만들어진 게 시가 기준이 맞다면 리플은 이제 온 거죠. 볼까요? 확인하고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매수 영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리플은. 예, 그럼 이제 손절선이 여기까지니까 예, 손절선 요 매수가 아래에서 손절선 사이에서 잘 대응하세요. 일단 지금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리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원화는 이제 매수가 아래로 들어와서 매수가만큼 회복을 했죠.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리플의 문제라 그러면 리플은 이제 떨어지면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내려가면 받아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은 지지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분위기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세요. 리플은 매수가 안에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저점인 316원 그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이 가격이 370원 정도 되나요? 316원이 손절선이니까 아직 50원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최소한. 그래서 예,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비트코인 하락을 감안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아래 꼬리를 그릴 수 있는 환경임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눌렀을 때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발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취하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 좀 있으면은 뜨겠죠. 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 종목은 지지가 4만원대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있으면 바뀔 거예요. 뭐 주봉이나 일봉은 뭐 굳이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뀌어야 될 텐데 안 바뀌고 있네요. 시뮬레이션이 뜨면 가격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시가 시물이 아니고 현재가로 보면은 이제 저항을 T3 저항을 문 상태고요. 지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저점이 83,900원인데 이 저점도 충분히 붕괴할 수 있는 지금 상태면 충분히 붕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떠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따가 다시 시가를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안 뜨네요.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가격은 4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상태에서 월봉의 적정가는 4만 원대. 지금 시뮬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2만 3천 원이에요. 2만 3천 원이니까요. 지금 고가가 거의 20만 원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19만 5,900원인데, 그게 2만 3천 원이 돼야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제대로 뜨네요. 얼마냐면 46,000원, 45,000원이요. 그러니까 19만 5,900원 대비 4분의 1 토막 나면 4분의 1 토막 나면 현재로서는 매수할 가치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다음 달이 되면 한 13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 이상의 가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면 최소한 13만 원대 밑으로는 저가를 그려줘야 다음 달에 방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심한 하락이 오는 게 다음 달을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래 꼬리가 여전히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추천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18만 1,000원에, 그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시는 훌륭하신 고수분이 18만 1,000원에 가자를 외쳤단 말이에요. 18만 1,000원을 한번 그어볼게요. 예, 이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해 볼까요? 18만 1,000원. 예. 18만 1,000원이요. 아, 이거 뭐, 참, 그때 그 시간대를 분석해 봤을 때는 이 18만 1,000원이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18만 1,000원에서 18만 4,500원 사이에서 가자를 외쳤기 때문에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18만 원에 이걸 매수하자고 외친 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 저기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녹화가 되다 보니까 예, 그분의 실명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훌륭한 분이죠. 아, 재밌는 친구예요. 이오스. 이오스도 이제 저항 물고 지지로 가야 되는데 지지는 멀기만 하네요. 잠깐만요. 조금 기다려보죠. 이게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서 아유, 부숙님은 너무 직설적이시네요. 예. 어차피 이 동영상은 지워지고 저희가 녹화된 동영상만 올라가니까요. 지금 이제 저항을 물고 떨어지는 형태예요. 이오스도. 지금 상태에서 지지는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해도 예, 지지의 위치가 지금보다는 현저히 낮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편이 지금 상태에서는 예, 더 좋습니다. 원화 여전히 이건 적용된 것 같은데요. 시뮬레이션이 바로 뜨는 거 보니까 적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항의 위치는 3,048원 정도였고 현재 지지의 위치는 1,942원 정도니까요.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2,600원이에요. 2,687원인데 이 종목이 매수 가치를 가지려면 1,950원대까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 드리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일봉상에서 양봉만 뜨면 너무 희망 회로를 빨리빨리 돌리셔가지고 근데 또 바닥에서 못 잡고 올라간 상태에서 주로 매수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싸게 사고 또 싸지면 우울해지고 다시 올라서 또 비싸면 또 비쌀 때 사고 또 싸지면 우울해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물타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통의 시간만 계속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발자국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못 잡으면 어때요? 네, 인생 길고 뭐 코인만 거래할 수 있나요? 주식도 있고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문제는
그런 조급함이 내 자신의 판단을 흐려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의 집행이 규칙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마인드 컨트롤이 무너지면 이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 있는 돈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본진이 들어가요. 근데 라이언 일병은 살거든요. 근데 본진이 다 죽어. 문제는 라이언 일병은 사는데 본진이 죽는다고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돈을 수익으로 돌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인 여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적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음의 여유는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정신이 제대로 뭔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컨트롤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 좋아하는 여자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몰라요.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죠? 상대방 여성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런데 집에 계시는 와이프분은 법적으로 저랑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 계시는 와이프분은 법적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이분은 법적으로 저의 와이프이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 혼인신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돼 있는 거 보면 막 등본에 보면 막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안 그래요. 계약을 깰 수는 있지만 암묵적인 룰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암묵적인 룰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계약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고요. 그 계약을 깰 수 있는 행동을 서로 하면 계약이 깨지겠죠. 근데 그 계약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안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 상품도 이 투자 상품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덜 조급해질 텐데 이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욕심만 갖고 접근을 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거래를 해오셨고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물려 있으니까. 계약을 깨면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의 문제겠죠. 아마 위자료는 얼마 안 나올걸요? 이혼하게 됐을 때 위자료가 3천만 원 이상 안 나올 거예요. 그 사랑과 전쟁을 다년간에 걸쳐서 봤는데요. 다년간에 걸쳐서 봤는데 위자료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다르잖아요. 이제 어떻게 기여했냐에 따라 나눠줘야 되는 돈이 달라지죠. 그래서 재산 분할은 민사일 거예요. 재산 분할은 아마 민사일걸요? 근데 이혼하는 거는 민사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형사라고 하기엔 그렇고 하여튼 무슨 가정법상에서 내리는 걸 거예요. 그래서 다를걸요?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다음에 다를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위자료로 몇십 조를 줬다고. 그건 위자료 아니에요. 재산 분할하는 거죠. 저기죠. 아마존의 창업자죠. 무슨 조스던데, 상하던데. 예. 그분이 재산이 150 몇 조인데, 그 150 몇 조를 만드는 시점이 결혼 이후냐, 결혼 이전이잖아요. 근데 결혼 이후로 돼 있어서 그분이 만들어진 재산의 50%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도 제가 재산을 제대로 많이 모아지면 다 이게 결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 끝까지. 그리고 갈 때도 다 물려주고 가야죠. 자, 지금 이오스까지 왔죠? 그래서 이오스 원화를 보면 역시 지지의 위치는 1900원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트코인도 이제 저항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예, 기억하시죠? 예, 지지는 25.858달러 정도고요. 이걸 원화로 따지면 예, 3656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냥 월봉상 저항 위로 올라갔다가 비트코인이 저항 위에서 무너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알트들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알트들은 비트코인에 비해 분위기가 좋았는데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지금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매수가를 제대로 찍은 종목은 한 종목도 없고요. 리플이 있구나. 예, 매수가를 찍은 종목은 리플이 유일하고, 그죠? 말을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매수가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겠다 그러면 리플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월봉상 타이밍이 온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을 꼭 보세요. 계속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을 사라 저 종목을 사라가 아니라 월봉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316원이 손절가. 착한 선배님, 리플의 손절가가 316원이고요. 매수가가 370원부터 316원 사이. 리플의 매수가는 370원에서 316원 사이니까 최대한 316원 가까이에 붙여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70원에 샀는데 316원 찍어버리면 욕할 거 아니에요. 그죠? 370원에 샀는데 316원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찍으면 50 몇 원이 날아가는데 그럼 손절폭이 얼마예요? 54원. 54원이 손절인데 370원짜리에 54원을 손절하면 10%가 37원이잖아요. 그럼 15% 정도 이상 손절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316원에 가까이 붙이시거나 아니면 피라미딩을 하거나 피라미딩. 그러니까 위에서는 조금 사고 밑에 가면 2배수로 사고 밑에 가면 4배수로 사가지고 단가가 최대한 아래쪽에 붙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리플을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한 뒤에 들어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의 흐름은 다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알트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처음에 분석할 때도 알트 때문에 상승이 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알트 때문에 하락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오로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의해서 알트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지금 비트는 지난달의 저점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지금의 차트로는 지난달의 저점을 지킬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트들은 사실은 지난달의 저점을 지키고 싶은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는데 만약에 비트가 지난달의 저점을 붕괴했을 때 과연 알트가 버틸 거냐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시더라도 비트코인을 꼭 보시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최종적인 의견은 일봉은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것 같아 보인다는 거고요. 만약에 갱신을 하게 되면 주봉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성급하게 달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월봉은 아직은 아랫꼬리가 더 필요해요. 월봉은 상승하려면 어쨌든 상승하든 하락하든 아랫꼬리가 더 필요한 상태니까 그 아랫꼬리가 만들어지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이 1월 13일이니까 20일 안쪽으로 바닥을 찍어야 돼요. 20일 안쪽으로 바닥을 찍어야 남은 열흘 동안에 상승을 해서 월봉을 양봉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예, 바닥이 만약에 20일 언저리에서 안 만들어지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꼭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리플을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